네, 현재 시각 8시 23분 향해 갑니다. 올해 연초부터 지금 코스피는 하루 빼고 계속 떨어졌던 것 같고 어제 뭐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건 오른 거라 볼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네. 정말 유럽 증시도 좀 떨어지고. 예, 어제 같은 경우가 진짜 뭐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처럼 올라도 오른 게 아니죠. 그렇죠.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를 훨씬 압도하는 그렇죠. 그런 날이었고, 글쎄요, 먼저 한 9거래일까지도 하락한 적은 코스피에서 과거에 한 번밖에 없었다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뭐 이제 한번 조금 반등 시도를 할 만한 자리를 잡았는지 이제 그런 정도 한번 기대를 해보는 정도고요. 기술적으로 보셨을 때 2,520선 예, 2,520선 뭐 한번 이렇게 네. 또 받쳐질 만한 레벨에 오기는 왔습니다. 오기는 왔는데 아마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지금 이제 속상해하는 건 그거죠. 유난히 남들하고 같이 이렇게 빠진다면 모르겠는데 우리 국내 증시가 네. 유난히 지금 새해 들어서 예. 혼자 부진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올라갈 때 덜 오르고 올라갈 때 덜 오르고 같이 빠지고 예, 이러니까 그런 예, 것 그런 같아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급등이든 급락이든 뭐 이렇게 막 주장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 아닌가 그렇죠. 싶기도 합니다. 예, 오늘 또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 대표와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요즘 시장 너무 재미없는 것 같지 않아요? 재미나. 네, 맞습니다. 예, 방향 잡기도 쉽지 않고 네. 어떻게 보세요 요즘 시장?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길 거로 보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봤자 1월이고요. 이제 아, 그럼 한 2주 남았는데요. 예. 네. 그 작년 연말 랠리가 좀 심했었잖아요. 전통적으로 이제 12월 좀 장이 강하면 1월이 좀 약하고 12월이 좀 이렇게 약하면 1월이 좀 강했다라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에 계속 제 이제 그 예측이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12월 랠리가 안 나올 것 같았는데 예. 너무 의외로 빨리 강했죠. 갔다. 예, 예. 너무 빨리 갔다는 생각이 분명히 저는 있었거든요, 속으로. 사실 말은 못했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너무 강했고요. 그래서 제자리를 좀 찾아오면서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아. 보고 있고, 예. 지금 어제 반등이 나름 또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제가 올해 그 코스피 레벨로는 한 2,300에서 그 2,800 요 범주에 네, 네. 움직일 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정도를 대략 한 2,500.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부터 해서 한 2,500선 레벨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500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좀 증시가 내려가는 분위기다 그러면은 가격적으로는 대체로 종목들이 좀 싸져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반대로 2,500에서 이제 2,600, 700 이제 가게 되면은 좀 약간 비싸지는 레벨로 간다라고 보는 거니까 작년 연말 올해 뭐 1월 첫 거래일까지 잘 보시면은 한 2,600 막 중반까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싼 레벨로 이제 간 상태에서 계속 강세장이 좀 연출되었던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주도했던 게 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쪽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지수를 이끌어 주었던 건 결국 이 두 개 종목이었던 것 같고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이 반도체 종목들의 그 주가 방향성의 지수 레벨을 이제 움직여질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도체 섹터를 최소한 뭐 올해 상반기는 좀 계속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그다음 하이닉스 주가 잘 보시면 많이 내려왔습니다. 고점 대비하면.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전차 군단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반도체하고 자동차 쪽 그나마 선방하는 편 아닙니까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은 나름대로 선방을 좀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는 계속 뭐 이번 달에도 지금 16일이니까 10일까지 데이터들이 지난주에 나오기도 했지만 네. 확실한 반도체 쪽은 업황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작년처럼 뭔가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은 계속 줄어들 거라고 보는 거고요. 예. 계속적으로 반대로 보시면은 이제 개선될 거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고 자동차는 사실 작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좋았죠. 좀 큰 섹터 중에서는 자동차가 실적 굉장히 좋았는데 예. 그 여름쯤부터 해가지고 이제 피크아웃 논란 때문에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개월 정도 주춤했었죠 주가가. 근데 다시 지금 최근에 올라오는 것들은 생각보다 지금 수출 데이터나 뭐 판매량 보니까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도 나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수출 데이터 이런 것도 확인도 되고 뭐 기존의 뭐 투자자 사이에서는 자동차는 너무 싼 거 아니야 인식이 워낙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배당도 좀 많이 주고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연말 랠리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 지수를 좀 견인할 때 자동차 쪽도 좀 나름의 역할을 좀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 자동차들도 많이 지수를 좀 견인해 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뭐 대만 증시는 뭐 그럭저럭
뭐 소폭 상승 마감을 해서 선거 이후에 어떻게 되나 궁금했습니다만 당분간은 별일 없겠다 싶긴 한데 아직 그래도 주천돼요. 이번 주 우리 한번 뭐 일정이나 뭐 좀 살펴봐야 될 뭐 지표 같은 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보니까 이번 주 일정이 굉장히 많은 게 예.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장에서 제일 주목하고 있는 게 어제 이미 개막을 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인데요. 이게 매월 1월에서 2월 요 사이에 좀 열립니다. 제가 기억하는 다보스 포럼에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거는 2016년도 같습니다. 그 당시에 증시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끊이지 않고 나왔던 예, 고시가 예.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는 항상 무언가 화두가 많이 던져지는 네. 연초에 아무래도 진행되다 보니까 이번에 핵심적인 주제는 전쟁, 기후 위기, 경기 둔화 이런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일상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주제들이 다 핵심 메인 주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쟁에 일단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많이 지금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이제 그 세부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주목하는 건 기후 위기 쪽입니다. 기후 위기. 재생에너지 섹터 쪽이 되겠죠. 계속적으로 환경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점에 좀 초점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CES 2024 행사에서도 가전 전시회, IT 전시회인데도 핵심 메인 주제 중에서 환경 이슈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현대차만 하더라도 수소를 메인 주제로 가져올 정도로 친환경 이슈를 많이 지금 부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 뭐 기후 위기, 전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되니까 관련 섹터를 중심적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슈는 1월 16일 이제 오늘입니다.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되는데 네.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정부에서 발표가 되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도 3차 발표 이후에 이번에 발표되는 게 제4차라고 하고요. 그냥 정부의 로봇 산업에 대한 어떤 정책 방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 5년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걸 발표하는데 이번에 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게 로봇 부품 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서 내용이 나올 거다. 그래서 부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뭐 연초에 이미 로봇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많이 변동이 지금 나오고 있고 관심도 받고 있는데 오늘 이런 계획이 발표가 되면은 또다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양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발표가 되면은 그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다 나오니까 한 번씩 다운받아가지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의 어떤 그 뉴스에 나오는 것들 이런 맥락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산업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어떤 정책들을 내놓을지 그런 거를 한 번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갤럭시 연팩 행사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새롭게 나오는데 이번에 나오는 게 갤럭시 S24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네. 1월 17일 이제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내일이네요. 네네 이미 뭐 사실은 뭐 최근엔 다 그렇지만 사전 유출이 많이 되어가지고 네. 스펙이라든지 뭐 디자인 이런 것들이 일부 다 좀 공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언가 스펙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번에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핵심적 단어가 바로 AI 같습니다. 네. 온 디바이스 AI. 요 기능이 이제 탑재가 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좀 주목을 하니까 역시나 최근 들어서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라고 해서 막 올라갔던 종목들 섹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주가 변동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1월 19일 애플의 비전 프로 이제 MR 헤드셋이 이제 공개가 됐고 그다음에 사전 판매 돌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제품은 2월 달부터 출시가 되는데요. 1월 19일부터 해서 사전 판매 들어갈 거고 아마 얼리 어댑터 중심으로 빠르게 이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초반 이제 흥행몰이가 아무래도 섹터 전반적으로 기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증시 힘이 빠지니까 대표님 목소리도 힘이 많이 빠지셨네요. 그런가요? 힘 좀 내주시면 좋을 네네. 것 같아요. 앞서 그 코스피가 이제 9거래일 만에 뭐 소폭이긴 합니다만 상승한 거에 네.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어제 시장 특징이라든지 좀 눈에 띄는 섹터 또 종목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일단 어제는 뭐 시장 지수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로 제가 봤을 때는 테마주들이 좀 더 강하게 테마주, 움직였던 것 예. 같습니다. 근데 뭐 갑자기 나온 테마도 아니고요. 지금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CES 2024 행사에 나왔던 뭐 각 그룹사의 또 주요 발언이라든지 뭐 제품 이런 거에서 무언가 종목들이 좀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테마성으로 순환매 관점에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6G 관련돼서 삼성전자 쪽에서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6G. 네네. 예. 그래서 이동통신
장비주들 2019년도에는 진짜 그 해 뭐 주도 섹터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리고는 투자도 좀 약간 많이 미뤄진 게 있었고요. 뭐 코로나도 있었긴 하지만 그래서 기대치들이 많이 빠졌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기 식서지 상용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삼성전자도 이쪽에서 무선통신 장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을 일부 또 참여하고 있고 주도하다 보니까 국내에 이제 밸류체에 있는 기업들이 좀 움직인 것으로 보이고요. 전기차 충전소 이제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되면서 어제 LG 헬로비전 이런 기업들 상한가도 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충전소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뭐 전기차가 많이 팔렸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네. 전기차가 좀 덜 팔린 상태인 거고 충전소는 더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충전 인프라에 대한 뭐 시장 수요 기대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심심치 않게 테마성으로 순환매로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게 있으니까 그냥 시장 트렌드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6G로 넘어가는 분위기인가 본데 이 대표님 우리가 4G에서 5G로 왔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뭐가 달라졌죠? 현실에서? 저는 별로 체감이 안 돼가지고. 저도 아직 LTE예요. 그게 네. 기술적으로 저도 이제 그 당시 공부 좀 해봤지만 예. 사실 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5G는요. 네. 그 소위 말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5G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 4.5G 정도가 사실은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작년일 겁니다. 국내 통신 3사가 그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을 다 반납했을 거예요. 네. 정부에서는 28GHz 대역을 쓰기 위해서 투자를 해라 했지만 예.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쓰고 있는 5G로도 충분히 이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통신 3사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을 써가지고 투자해봤자 실익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안 했고 결정적으로 이제 주파수 반납하는 스택까지 나왔던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테마로 올라오긴 하지만 제4 이동통신 해가지고 몇몇 예. 기업들이 오르잖아요. 예. 그들이 이제 이 28GHz 대역에 투자하면서 새로 들어올 거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땐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돈 많은 통신 3사도 너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 자기들이 얻을 게 없다라고 했는데 예. 돈이 그렇게 없는 작은 그 통신 업체들이 예. 그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투자할 돈도 있을까도 생각해봐야 되고 투자해서 얻을 게 있을까도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LTE하고 5G하고는 크게 뭔가 그 어떤 차이는 없을 거예요 서비스에서. 하지만 이 마케팅 차원에서 이미 5G를 많이들 가입하셨을 겁니다. 3천만 이상이 아마 가입했을 예. 거고 여전히 지금 새로운 세대 통신 뭐 니즈는 있지만 제가 볼 때 향후 통신 쪽은 6G 뭐 7세대 뭐 8세대 계속 가긴 하겠지만 저궤도 위성 이런 쪽으로도 많이 좀 테마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지금 해외 뭐 스타링크 이런 쪽에서 많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쪽을 통해서 뭔가 통신도 약간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상망에서는 여전히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쪽이 좋아 뭐 보입니다. 어제 뭐 뉴욕도 휴장도 했고 시장도 딱히 할 얘기도 그렇게 많지 않은 시기라서 뭐 별 쓸데없는 것도 다 여쭤보겠는데 이거 뭐 돌발 질문이라서 네. 그냥 뭐 넘어가셔도 되는데 말난 김에 말이죠 이 대표님 그거 우리 왜 한 1, 2년 만에 자꾸 이렇게 바꾸잖아요 통신사를 네네. SKT에서 뭐 KT라든지 막 네네네. 바꾸면은 뭐 할인 받고 이렇게 하고 네. 또 이렇게 기사가 와서 또 이렇게 그거 하고 하는데 아니 저는 보면서 이게 좀 국가적인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뭐 그 정도까지 생각 안 해봤지만 네. 그냥 제가 통신사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그게 다 그냥 마케팅, 그러니까 고객을 계속 예. 이미 시장은 포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더 늘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뺏기는 과정이 지금 발생되고 뺏기는 있는 거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먼저 했다, 누가 최초다 이런 걸 계속 강조하는 것들이 자사 서비스가 좀 더 좋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객을 이제 뺏고 이제 뺏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통신사들도 이미 뭐 국내에서 뭐 그거 가지고 성장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쪽에 많이 투자를 안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그들이 잘 하지 않았던 산업에 많이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SK만 하더라도 예. 다른 쪽 인공지능도 이런 쪽 많이 투자하고 다른 쪽으로 되게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신 쪽은 여튼 뭐 국가 기관 산업이고 하니까 캐시카우로 내비두고 그 여유 이제 벌어들인 돈 가지고 다른 산업에 이제 투자를 많이 더 하겠죠. 예. 그 비전 프로 여쭤보고 싶어요. 음. 이게 19일 날 사전 예약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이제 비전 프로는 MR 헤드셋
네네. 혼합 현실 헤드셋이에요. 네. 그 기존에 나왔던 게 또 XR 맞습니다. 헤드셋들이에요. 이게 XR하고 MR하고 차이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 지금 보니까 화면에 네. 지금 가격 우리나라 가격으로 460만 원 정도. 이게 현지 가격으로 한 3,600달러 정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 조기에 뭐 품절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일단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제품에 대한 이제 구매 니즈가 있는 얼리 어댑터 중심으로 네. 구매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이제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초도 물량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부 이제 소량이 나올 거고요. 이제 그들에게 대체로 이제 판매가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기사에 나온 내용으로는 뭐 시연하는데 25분이 걸린다 이런 네.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팔리고 나면은 이제 애플 입장에서 볼 땐 마케팅을 좀 세게 하겠죠. 예, 다 조기 완판됐다. 뭐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 뭐 조기 품절 예측된다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대기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나오면 이제 누구든 먼저 이제 구매하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흥행몰이를 하는 거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애플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스마트폰을 이제 새롭게 내놓긴 해도 네. 뭔가 엄청 성장률이 높게 나와서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디바이스를 내놓고 이걸 다시 이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팔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시장이 이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무언가 또 성장률을 가져오고 싶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스마트폰, 노트북, 그다음에 뭐 헤드셋 뭐 이런 걸 모두 이제 연관지어서 자사 제품 위주로만 쓰게 하는 뭐 이런 어떤 충성 고객을 계속 만드는 거죠. 아마 그런 전략으로 가는 건 아닌가라고 보는 거고요. 주식시장에서는 역시나 뭐 이런 제품들 나오면은 관련 주라고 해가지고 또 많이 주목을 받잖아요. 네. 저도 그 나와 있는 그러니까 비전 프로 한 개를 만들기 위한 원가 요걸 좀 봤더니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그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아마 우리나라 LG 디스플레이하고 소니가 지금 공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 제품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소니하고 LG 디스플레이가 반반해서 이제 들어가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역시나 이제 메모리입니다. D램 쪽인데요. 네. 이제 국내 삼성전자 제품이 좀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타 이제 부수적으로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TOF 모듈이라고 해서 일부 이제 부품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LG 이노텍 이런 기업들이 공급할 것으로 보이고 뭐 카메라 모듈 검사는 과거 전통적으로 애플 쪽은 국내에서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기업들이 계속 하이비전 검사 장비를 시스템. 납품해 네.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일단은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MR과 XR 저는 이 개념이 잘 안 네, 잡혀요. 개념이 안 잡혀서 네. 어제도 제가 보고서 또 한번 읽어봤는데 네. 여전히 저도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 믹스드 리얼리티, 네.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그게 이게 이론상으로는 뭔 차이인지 설명이 잘 될 수는 모르겠어요. 있겠지만 예. 실제로 저희가 써보진 않았잖아요. 예.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VR과 MR의 뭐 혼합 기능이 현실, 네. 확장 현실 이게 뭔 차이? 그래서 이론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저희가 직접 써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 알 수 없을 것 같고요. 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공급자들이 이런 제품들을 계속 올해 내놓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LG전자도 어젠가 아마 기사가 나왔을 거예요. 내년도에 XR 기기를 자기들도 내놓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없던 시장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 투자자들은 이제 찾아가는 이제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몇몇 기업들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수혜를 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하드웨어가 더 수혜를 볼 거라고 봅니다. 지금 주가 차원에서는 사실은 뭐 매매하시는 분들은 소프트웨어 쪽을 투자하는 게 맞아요. 뭐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네,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요. 그쪽은 좀 약간 약해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품이 만들어질 때 어느 업체가 부품을 납품했느냐 요거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고 그 기업들이 결국 실적으로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다음에 실적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면은 향후 물량이 늘어났는지를 체크를 하는 게 이제 주주로서는 할 일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 해당 수혜주라는 기업들이 매출과 이익이 얼마나 수혜주 다시 한번 성장하는지 정리를 예, 좀 해주세요. 예, 이야기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면 네.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은 LG 이노텍, 네, 검사 이거 다 장비 애플 쪽은 관련주였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이고 네. 방금 앵커가 되게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네, 그들은 자기 입으로 우리가 공급했습니다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고객사 이슈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고객사가 나름 허락해줘야 다시 공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체로 이들 업체들 저도 요거 때문에 탐방을 가봤지만 예.
애플이 뭘 만들던 간에 우리가 같이 할 겁니다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애플 관련주. 지금은 공개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지만 예. 우리가 수혜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혜를 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이 시장에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도 네네. 관련주입니다라고 하지만 관련 없는 기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은 좀 이렇게 약간 배제시키시고 실제 수혜 보는 기업들 중심으로만 어떤 제품이 나갔는지 공부해 보시고 더 이제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LG노텍은 또 테슬라 관련주기도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을 만들기 때문에 예. 삼성전기도 그렇고 LG이노텍도 그렇고 자동차 쪽, 그러니까 전장 카메라 쪽으로 많이 납품할 거고요. 이미 LG이노텍 측은 아마 작년 연말쯤 해가지고 확정 공시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금액이나 물량 이런 것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공개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시점에 재공시하겠다고 했고 고객사가 테슬라고 사실은 얘기는 안 했어요. 북미 전기차 업체라고 했는데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테슬라가 맞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카메라 모듈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참 LG이노텍도 이거 한 2년 전부터 많이들 얘기해서 한번 시세 되게 났는데 최근에 좀 조정받고 있죠. 네. 예. 우리나라는 딴 거 없어. 시세 나면 빨리 먹고 나오는 수밖에. 아무리 좋은 기업에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거의 예외 없이 그런 모습이니까 실적 얘기 한번 해보시죠. 그렇죠. 저 어제 궁금했던 게 LNF가 어제 실적 발표 나왔죠.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적은 보니까 연간으로 했을 때 영업 손실이던데 막판에 또 뭐 동시효과쯤에서 올랐나요? 그 네네. 상승 마감이 돼요? 맞습니다. 저도 LNF로 코스닥 종목 중에 좀 약간 유심히 봤는데 네. 어제 아마 장중 계속 이렇게 하락이었을 거예요. 예, 근데 좀 낙폭이 있다가 막판에 이렇게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장이 이제 끝나고 거의 뭐 그 시간에 마감할 때쯤에서 공시가 나왔을 거예요. 공시가? 네네 나왔는데 연간으로 이제 적자 전환한 거고 4분기에 좀 적자가 좀 세게 나왔습니다. 1, 2, 3분기는 그때 그럭저럭 영업 이익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뭐 나름 방어를 해왔는데 네네. 4분기에 이제 대거 이제 손실이 나온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연간으로 지금 영업 적자가 좀 나왔는데요. 대체로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메탈 가격들 하락 때문에 손실 봤다는 거 하고 그 리튬 가격.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전방 이제 지금 고객사들 전기차 네. 업체나 뭐 배터리 셀 업체 잘 보시면은 그쪽도 지금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로 보면은 전기차가 지금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고 재고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재료 단에서도 이제 좀 느슨하게 이제 발주가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일부 가지고 있는 재고 이제 평가 손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재고 평가 손실을 제외했을 때는 그 손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 재고가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면 향후 뭐 그래도 좋아지거나 그래도 뭐 악은 벗어나는 건 아닌가 아마 이런 뭐 또 생각들 투자자들 생각 때문에 어제 반등이 나온 건 아닌가라고 보는 거고요. 실제 주가는 오늘이 좀 중요하겠죠. 오늘이? 그래서 예, 오늘 또다시 반등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계속 주목하는 게 1월 중에 그 코스피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결과가 거래소에서 나옵니다. 네네. 아마 그걸 많이 좀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고 결정은 안 난 거고 이제 가느냐 코스피로 이전되느냐 마느냐가 이제 네네네. 결과를 기다린다. 네, 현재. 이제 네. 거래소 측에서 이제 심사 결과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아마 공시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 일정에 맞추어서 이제 코스피로 넘어가기 때문에 LNF를 지금 이제 관점에서 보실 때는 그런 이제 단기 모멘텀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는요. 그 올해 상반기 내내 여전히 좀 힘든 시기를 겪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사볼만 하지만 단기로 내가 좀 한두 달 사이에 시세를 내야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지금 이쪽 섹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을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접근하지 마시고 장기로 보시는 분들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일부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중에서 혼자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요새는, 엔캠 뭐 이런 기업들이 예. 아주 조용히 혼자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2차 전지가 다 안 좋은 상황에서 뭐 홀로 소재 쪽에서 뭔가 수요가 많을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은 그냥 뭐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냥 좀 수급적 요인이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섹터 전반적으로는 약간 침체되어 있는 거 맞고 이게 지금 상반기 내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수급적인 요인이라고 우리 전문가분들이 표현하시는 거 뭐 아시죠? 그냥 뭐 세력이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한번 그냥 어떤 종목을 가지고 바짝 하고 있다는 거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좀 접근하기는 좀 조심스럽다는 그 말씀이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 예. 그 갤럭시 S24 네. 24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지금 여기 관련해서 온디바이스 AI 뭐 관련주를 좀 주목해볼 필요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최근에 맞습니다. 이미 많이 좀 선제적으로 움직인 측면도 있고 어제도 보니까 뭐 제주 반도체 그렇고 오늘 제주 반도체 호가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2% 강세가 예상이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이제 시작인 건지도 좀 네. 저는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이제 시작으로 봐야겠죠. 이제 시작. 올해 지금 그 각 세트 업체들이요. 그 소위 말하는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이제 탑재해가지고 스마트폰을 이제 내놓는 건데 네. 그 이제 첫 이제 스타트를 삼성전자 끊어주는 거죠. 음흠. 그래서 삼성전자, 애플,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는 샤오미, 뭐 그 다음에 미국 쪽인 구글도 올해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이제 탑재해가지고 스마트폰을 내놓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스마트폰 세트 업체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지금 쓰시는 스마트폰에도 온디바이스 AI 기능 일부가 들어는 있어요. 다만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 이 새로운 기능들을 탑재를 했다. 기능을 좀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하면서 뭐 시리 같은 게 그런 건가요? 네, 좀 그렇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케팅 차원에서 좀 우리 제품을 더 팔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다음에 좀 더 비싼 기능들이 들어간 만큼 가격을 올리기도 좋거든요. 네. 지금 스마트폰 이번에 나오는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이 보니까 거의 165만 원인가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폴더블 스마트폰이 비싸다라고 해서 안 샀던 분도 계신데 플립 시리즈보다는 되려 더 이번에 나오는 바 형태가 비싼 겁니다. 플립 아, 시리즈가 그래요? 한 120만 원 이 정도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에 바 형태인데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은 160만 원대를 넘어가니까 훨씬 더 비싼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좀 더 비싼 제품의 기능들을 넣었으니까 이 가격이 형성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팔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저도 몇몇 이제 부품사들 탐방 다니면서 그 삼성전자 분위기를 또 물어보기도 하는데 예. 네. 삼성전자가 이번에 시리즈 3개를 내놓지 않습니까? 이 3개 중에서 가장 비싼 모델을 중심으로 팔겠다라고 지금 한답니다. 그러니까 프로모션을 걸어서라도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년에 이제 구매했던 것들하고 큰 차이 없다라고 느낄지언정 가장 비싼 모델을 중심으로 팔겠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도 나름 있어 보이는 게 소위 말하는 하이엔드급 플래그십에서 네. 삼성전자가 월등히 애플에 밀립니다. 아, 지금 그쪽 시장만 놓고 보면은 거의 애플이 한 70 가져가고 삼성이 한 20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많이 밀려 있죠. 그래서 아마 좀 점유율을 일부 가져오려고 이런 기능을 탑재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이제 국내에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관련주가 있고 테마주가 있거든요. 사실 주가는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관련 없지만. 근데 관련 기업들 제가 살짝 언급해드리면은 뭐 심텍, 대덕전자 이런 쪽이 기판 관련된 기업들이고요. 방열 관련해서는 PI 첨단 소재, 수동 부품, 삼성전기. 실제로 제가 언급드린 이 기업들이 이번에 갤럭시 S24 나올 때 해당 수혜 기업들인데 사실 익히 이미 스마트폰 관련주라고 그냥 엮어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앞에 예전에는 IT 부품주 이렇게 불렀던 것들이 다 동일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네. 일정 정도 시장은 주식시장은 새로운 테마, 새로운 걸 좀 요하기 때문에 종목은 그대로지만 핵심 메인 주제만 좀 바뀌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지금 0.06, 그러니까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2,524포인트입니다. 코스닥 0.4% 하락이 예상되죠. 예상 체결 지수는 856포인트입니다. 뭐 양시장 뚜렷한 상승 모멘텀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73,900원. SK하이닉스가 0.8%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3만 3천 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6%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6만 9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현대차가 0.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8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셀트리온 1.3%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19만 600원이고요. 네이버 부합 예상되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9%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3만 8천 원. 기아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어제도 지금 3.7% 하락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약세 흐름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되고요. 현재 예상 체결가는 28만 8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30만 원 붕괴가 되고 계속해서 지금 하회하고 있는 주가 흐름이고요. 에코프로 0.48%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2만 원. LNF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주가는 오늘 5% 하락 예상되고 예상 체결가는 18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HLB가 보합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4,100원, 알테오젠 1.4% 하락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셀트리온제약 5%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주가 호가는 11만 1,600원이고 지금 영업사원 대상으로 30% 급여 삭감 내부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 자체는 지금 호가에서는 5% 강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HPSP가 0.2% 소폭 하락 예상되고 예상 체결가는 4만 1,100원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 하락 예상되고 예상 체결가 17만 300원이고요. LS 머티리얼즈 보합 예상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1.6%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8만 7,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어제 강했던 섹터들 호가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항공주 좀 볼게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에서 합병 조건부 승인 이슈가 더해지면서 어제 강세를 보여줬고 오늘 호가 흐름도 견조합니다. 대한항공이 0.6%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만 3,100원, 아시아나항공도 1% 상승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진에어도 0.9%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12,760원. 그 밖에 티웨이항공, 제주항공도 소폭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선주들도 좀 볼게요. 오늘 현대미포조선이 호가에서 1% 상승 예상되고요. 이렇게 되면 사흘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는 거고 지금 호가는 78,900원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지금 0.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2만 2,200원. HD 한국조선해양 강보합권 예상되고 그 밖에 조선주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선소 지금 중단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주가는 1% 약세가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4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뭐 오늘장도 사실 시장 자체가 반등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글쎄 워낙 변동성이 또 크다 보니까 그런 예측이 쉽지 상황이네요. 않네요. 예. 근데 한화오션이 왜 조선소가 앞서 저희 공시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 작업을 멈췄다고요? 오포조선소 오프 쪽에? 그래요. 아유, 오포조선소 생산 중단 소식이 있어요. 그 사망 사고가 발생해서. 예. 그런 사고가 있었구나. 예. 네. 저기는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워낙에 요새 이제 그나마 이렇게 지수 버팀목을 하고 있는 이 자동차 쪽에서 현대차가 이 뭡니까 이게 리튬 조달하기 위해서 중국 업체하고 손잡았다는 소식? 그리고 또 독일 자동차 메이커들이 수소 쪽을 또 언급하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네. 지금 이 리튬 조달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대차가? 저 이 기사를 지난주에 봤는데요. 예. 좀 굉장히 흥미로워서 이 주제를 좀 네네. 가져왔는데 예. 이제 리튬이 이제 2차전 쪽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광물이란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예. 근데 대체로 지금까지는 보통 밸류체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양극재, 배터리셀 이렇게 이제 필요로 하는 제조 업체들이 많이 이걸 조달했잖아요. 예. 근데 완성차 업체가 실제로 이제 광물까지 이제 조달을 이제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밸류체인을 약간 뛰어넘는 이런 이제 어떤 계약 형태가 나온 거고요. 또 하나 좀 관심 있게 본 게 이 조달받는 지역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중국으로부터 받는 이유 이런 것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가져온 거고요. 일단은 그 현대차도 이제 합작 법인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 업계에서는 뭐 OEM 업체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배터리 셀 OEM 업체라고 부르는데 이 합작 법인들도 이제 배터리를 이제 만들기 때문에 광물을 뭐 조달하는 건 이건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대차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리튬, 니켈 같은 원자재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으니까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리튬이나 니켈을 직접적으로 이제 구매하는 공급 계약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미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뉴스라고 보는 거고요. 국내 리튬 관련된 기업들이 몇몇 있었고 작년에 좀 증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이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몇몇 기업들은 제가 일부 거론을 하면서 그들 기업들은 좀 투자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이 내용과 함께 최근에 리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봤더니 일부 기업들은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하면 10분의 1 토막 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테마간에 불었던 종목들 제가 투자하지 말라고 했던 기업들이 대체로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하면 10분의 1 토막씩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리튬 관련돼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되냐 말씀드리겠는데 대표적으로 포스코홀딩스, 강원에너지, 미래나노텍, 이녹스 첨단소재 그리고 비상장인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아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나중에 또 상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포스코홀딩스는 국내 대표적인 리튬 이제 생산 기업으로 거듭날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 말까지 해서 리튬의 생산 능력 한 9.8만 톤 이걸 완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으니까 포스코홀딩스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래나노텍 역시 자회사 미래첨단 소재를 통해 가지고 2차전지 소재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요. 연간 4만 톤 규모로 지금 수산화 리튬 가공 공장을 증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녹스 첨단 소재가 자회사 이녹스 리튬을 통해서 역시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삼성 SDI와 SK온 이런 기업과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도 맺었으니까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리튬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니까 여러분들 리튬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하겠다 그러시면은 여기 거론된 기업들 중심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제가 완성차 업체들이 이 리튬 관련된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컨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국내 완성차 업체가 국내에 있는 리튬 관련된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현대차와 이들 기업들도 거래가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좀 지켜보자고 말씀드린 거니까 리튬 관련된 기업들은 실제로 리튬 사업을 하는 기업만 쳐다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딱 한 1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리튬이라고 다 리튬이 아닙니다. 죄송한데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1월 16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제 마틴 루터 킹 데이를 휴장한 상황이고 유럽 증시가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는데 여기에 ECB 당국자들의 경고성 발언이 이어졌고 그때라 유로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고요. 또 독일 경제도 역성장했다라는 소식,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가 강보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상승이라 보기에는 다소 조금 쉽지 않은 구간인 것 같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38% 떨어집니다. 2,516포인트, 코스닥도 0.2% 하락합니다. 857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5% 떨어집니다. 73,5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0.9% 하락합니다. 132,800원. LG에너지솔루션 0.38% 떨어지네요. 398,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2% 하락합니다. 762,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이고요. 현대차가 0.5% 떨어집니다. 186,300원이고요. 그리고 기아가 0.5% 하락합니다. 93,300원. 셀트리온은 3% 강세입니다. 193,900원이고요. 네이버가 0.4% 하락 228,5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7% 떨어집니다. 43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유일하게 셀트리온이 2.7%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1.5% 하락하면서 사흘 연속 지금 내림세입니다. 288,0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1.2% 하락합니다. 616,000원. LNF도 1.3% 떨어집니다. 187,300원이고요. HLB 소폭 올라갑니다. 44,200원. 알테오젠 0.9% 하락하면서 88,600원이고요.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 좋네요. 셀트리온 제약이 6% 강세입니다. 112,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PSP가 0.2% 하락합니다. 41,1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7% 하락합니다. 171,000원이고요. LS머티리얼즈가 0.98% 상승하면서 46,450원. JYP 엔터테인먼트는 2.8%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여주는 섹터, 어떤 섹터들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은 로봇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제우스가 지금 12% 급등 중입니다. 19,740원이고요.
아진 에스텍도 지금 5% 넘게 올라갑니다. 11,340원. 에스파 시스템스도 3.5%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1.8% 올라갑니다. 99,100원. 뉴로메카는 보합이고요. 유진 로보티즈가 0.7% 올라가고 사이맥스가 2.5% 강세, SBB테크가 3% 강세입니다. 오늘 뭐 로봇주들 또 관련해서 또 부품주들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 밖에 올라가는 종목은 글쎄요. 지금 딱히 섹터라고 좀 보여지는 것보다는 이제 갤럭시 관련주들도 좀 올라갑니다. 인탑스가 22% 급등 중입니다. 35,750원이고 인터플렉스도 7.5% 강세에 11,450원이고요. 드림텍, 코리아 서키트가 3.5%, 1.7% 상승을 보여줍니다. 오늘 갤럭시 부품주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현재 412억 원 매수 우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억 원, 396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60억 원 그리고 59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11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단위로 80전 상승한 1,32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은 좀 올라가고 있네요. 예. 일은 올랐습니다. 이건 뭐 네. 그냥 제자리 걸음입니다. 예. 뭐 언급할 게 없습니다, 솔직히. 지수도 그렇고 네. 조금 답답한 연초 시장 흐름이네요. 이 물꼬를 어디서 뭐로 틀지 그 부분이 이제 현재로서는 딱히 모멘텀이 안 보이니까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같은 그런 상황이네요. 사실은 재밌는 게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네. 막상 현물 ETF 승인 났는데 네. 그때 이후로 가격은 오히려 좀 약해요. 그렇죠. 비트코인이니까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땐 6,3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네. 5,800만 원 정도까지 떨어진 상황이니까. 최근에 이 대표님 그 증권주 중에 하나투자증권이 왜 우선주까지 포함해가지고 한번 네네. 출렁출렁 거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비트코인하고 뭐 연관된다는 게 무슨 얘기죠, 그게? 뭐 일단 국내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위지트 이런 기업들은 대체로 이제 거래소에 좀 투자했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거래가 이제 많아지면 그 거래소는 이익이 생기잖아요. 저기 지금 그 화면에 이익을, 나오는데 예. 그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그 두나무 지분 보유하고 있는 거 네네네.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식이에요. 올라간 그러니까 거예요. 두나무 지분이 예. 두나무가 이제 들어가서 업비트가 예, 이제 맞아요. 거래소이기 예. 때문에 결국에 지금 상장된 기업들은 대체로 지분이 투자되어 있는 거고 그 이제 거래소도 이익이 생기면서 네. 그 이제 수혜를 보지 않겠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금융당국에서 결국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현물은? 현재는 그런데 나중에는 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 미국도 좀 저렇게 과도기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뭐 저런 식으로 이제 좀 승인해 줬기 때문에 한국도 뭐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나요? 기업 탐방 다녀오셨으니까 바로 좀 여쭤볼게요. 왜냐면 네네. 요즘 시장 방향 예측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결국에는 종목 선택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디 다녀오셨나요? 저는 이제 쌍용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기업을 다녀왔습니다. 쌍용정보통신? 네, 쌍용정보통신이 과거 이제 쌍용그룹의 이제 IT 그 전산 이런 것들 을 담당했던 계열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쌍용그룹이 이제 그룹이 해체가 되면서 쌍용정보통신도 그간에 이제 주인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2020년도에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인 IT센이라고 있습니다. 이 IT센 그룹으로 이제 편입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편입된 이후에 상당히 실적이 지금 안정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목해 봤고요. 동사의 지금 메인 사업은 과거 이제 IT 뭐 서비스 용역을 하던 거에서 지금 클라우드 쪽으로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그 매출 비중을 보셔도 클라우드 외의 부분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이 거의 메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업이 서버 자체를 보유하지 않고 외부 클라우드의 서버를 좀 이용해가지고 그쪽에서 필요할 때마다 자료를 이제 꺼내 쓰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를 이제 구축하기 위한 구축, 뭐 설계, 용역 이런 것들을 다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고. 주요 이제 고객사는 공공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이 지금 매출 비중으로 볼 때 한 78%, 민간이 한 22%인데요.
이게 과거에는 공공 쪽이 한 90%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공공 쪽은 사실은 안정적으로 매출은 나오긴 하는데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 각 부처별 예산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해진 예산 내에서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익률이 낮았습니다. 한 2, 3%대. 그래서 안 좋았었는데 동사가 그러다 보니까 민간 쪽으로 이제 고객사를 지금 방향성을 틀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현대차 그룹을 지금 고객사로 확보했고요. 민간 쪽은 영업이익률이 한 10에서 많게는 20% 이상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쪽 클라우드 구축 관련돼서 지금 동사가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에도 지금 실적이 잘 보시면 매출액 4,700억, 영업이익이 138억이 나왔습니다. 동사가 IT생 그룹으로 인수가 된 이후에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데요. 영업이익만 놓고 볼 때 21년도 64억에서 22년도 97억, 작년에 이제 138억 정도 나온 것으로 보이고 올해도 지금 아마 전년 대비 이익이 더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익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요. 동사가 이익 대비 지금 시가총액이 600억이 안 됩니다. PER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 3배 남짓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주가는 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쌍용정보통신이 좀 더 클라우드 사업이 안정화되고 민간 쪽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면은 수익성 개선과 함께 영업이익률도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주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기업 탐방과 관련해서 자세한 리포트는 카카오톡 채널 탐방맨 추가하시거나 크존 앱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또 앞서 다녀오셨던 기업과 관련해서도 추가로 좀 전해주실 내용 있으세요? 네, 일단 부학약품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부학약품. 부학약품이 올해 그 주가가 굉장히 조용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부학약품 이제 담당자 부분 통화하면서 확인했는데 사실 주가가 뭐 오를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부학약품 공시는 아니고요. OCI하고 그 한미그룹이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 이제 그룹사가 되는 형태의 지금 예. 공시 뉴스가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사 내용들을 보니까 결국 OCI와 그 밑에 이제 한미그룹이 이제 들어가면서 한미그룹이 이제 제약 사업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미약품이 그동안에 사실 신약 개발 뭐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었지만 비교적 국내에서 성공을 좀 많이 시킨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부강약품이 지금 올해 임상시험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부강약품이 제약 바이오 쪽에서 사업적으로 탄력성을 좀 받지 않겠어? 아마 그런 기대치가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강약품이 최근엔 주가가 일부 가격이 올라왔었는데 되려 이제 그 양사 간의 합병 뭐 이런 지분 어떤 교환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변동성이 나왔는데 어떤 부강약품은 그 OCI가 인수를 하면서 OCI가 지금 제약 사업을 진출하려고 사실 인수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번에 한미그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니까 확실히 지금 뭔가 제약 바이오 쪽으로 사업을 좀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는 부학약품이 좀 장기적으로는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 한번 소개해 주셨던 인탑스가 오늘 21% 넘게 올라가네요. 뭐가 재료가 있습니까? 그 인탑스 제가 이제 오늘 또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네. 지금 준비했는데요. 예. 어제 역시나 장 끝나고인지 장 막판인지 모르겠는데 예. 뉴스가 나왔고 이미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을 시간에서 했거든요. 뭐냐면요. 인탑스 제가 작년 한 3월 정도 아마 소개를 시켜드렸을 네. 겁니다. 그 당시에 CES 2023 행사에서 그 한종희 부회장이 그 당시 연내입니다. 23년도. 작년에. 네, 웨어러블 로봇 관련돼서 제품을 내놓겠습니다. 근데 이게 상용화 제품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량 양산을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주목을 인탑스가 그 당시에 많이 받았던 겁니다. 상반기에. 그런데 사실 나온다 했는데 안 나왔잖아요. 예. 그러다 연말쯤 가가지고 연내 출시가 아니고 내년으로 미뤄진다. 그 내년은 24년도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밀리면서 주가가 휘청이기도 했었는데 어제 이제 뉴스 나온 게 보니까 일부 이제 시제품을 납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탑스가 양산을 해가지고 삼성전자 쪽으로 시제품 납품을 했기 때문에 양산 임박이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어제 시간에 주목을 받았고 오늘 지금 장중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그 기사 제목이 저는 좀 더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삼성으로서 투자를 받으면서 주가가 10배 갔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그래서 인탑스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다시 나왔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인탑스는 약간 좀 구분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로봇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매출액이나 이런 거에 비해 너무 높다라고 이제 보이는 기업들은 대체로 자사가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 기업들이 지금 높은 밸류를 받는 거고요. 인탑스는 아직까지는 단순히 이제 조립, 완제품 만드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능력 이런 건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밸류를 아마 시장에서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인탑스는 결국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마 웨어러블 로봇뿐만 아니고 서비스 로봇, 다양한 로봇들을 만들 건데 그걸 대체로 위탁 업체들이 만들어 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탑스가 대표적으로 될 거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거는요. 로봇 지금 하시다 보니까 전에 뉴로메카도 언급하셨던 적이 있는데 요거는 5만 원 금방 가니까 한 2번 막힌 적이 있는데 지금 48,000원대예요. 이제 세 번째 시도입니다, 이거. 네. 제법 많이 올라왔어요. 네네. 조금 뭐 어떤 과매수 조짐도 보이는데 이런 걸 쫓아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으로서는 사실 저는 이제 쫓아가긴 부담스럽거든요. 쫓아가기는 부담스럽다. 네, 그래서 저가 늘 말씀드리는 게 아무도 관심 없고 바닥에 있을 때 그냥 사두라는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두고 자주 올라가면은 말씀하셨죠. 이제 부담이 좀 덜하거든요. 네. 그다음부터는 사실 수익률이 좀 떨어졌냐 올랐냐 오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덜컥 샀다가 되려 떨어지면은 또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말리고 있는 거고요. 뉴로메카가 이제 오른 거는 지난주 역시 CES 2024에서 네. LG그룹이 올해 한두 건의 M&A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기업 투자설이 있던 기업들이 주목을 받은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뉴로메카였고 뉴로메카가 이제 국내 협동 로봇 중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음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 두 개 기업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아직도 대기업가에 지금 투자 이런 이야기가 아직 확정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시장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또 LG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로메카가 지난주 이제 급등을 했고 어제 오늘 계속적으로 시장 대비하면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즘 시장에서 관심 가져야 될 종목 간단하게 압축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작년에 인기 있던 섹터가 저는 올해도 계속 인기 있을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지금 로봇은 여전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다크호스로 지금 꼽아드린 테마들이 뭐냐면 우주항공하고 일부 이제 수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UAM 이런 쪽인데 네. 이런 쪽이 작년에 지금 시세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급들이 많이 비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 산업이 계속적으로 최근에 그 언론을 통해서 노출되는 빈도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예, 느낌일 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무언가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놓고 보면 이런 쪽이 또 올해 좀 시세가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산업 섹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